젠슨 황이 한국에 찾아와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과 깐부치킨을 먹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I came to Korea for the first time when I was a very young man to introduce to you G-Force, to bring G-Force to Korea. G-Force and Korea grew up together. Today when NVIDIA came back, as you know, NVIDIA is the world's largest company. Without PC gaming, without PC bungs, without esports, there is no NVIDIA today. 젠슨 황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의 과거를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63년 대만 타이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젠슨 황. 가족들은 얼마 되지 않아 대만을 떠나 태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은 더욱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젠슨 황을 미국 친척집인 워싱턴주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켄터키의 한 시골 기숙학교. 그곳은 불우한 청소년들과 범죄 전적이 있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였습니다. 매일 싸움, 욕설, 그리고 공포.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아시아의 소년은 괴롭힘의 대상이었죠. 그는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됐으며 설거지, 괴롭힘 등 이민자 소년으로서 끊임없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젠슨은 단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탁구. 신기하게도 젠슨 황은 탁구를 하면서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15세에 미국 주니어 탁구대회 3위에 오르기까지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오리건 주립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합니다. 1984년 전기공학 학사를 취득한 이후엔 곧바로 AMD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AMD는 자신의 회사를 뛰어넘을 인재를 낳아버린 거였습니다. 1993년 캘리포니아의 한 식당, 그와 두 동료가 모였습니다. 종이 위에 낙서를 하듯 그들은 새로운 회로 구조를 그렸습니다. 우리 그래픽을 그릴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계산하는 칩을 만들자. 그렇게 엔비디아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금이 부족했었죠. 그렇게 그는 투자자들을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투자자 중에는 대표적으로 세퀴이아 캐피탈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세퀴이아는 애플, 구글, 시스코에 투자했던 곳으로 젠슨 황의 비전을 듣고 3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죠. 그렇게 그는 처음으로 NV1이라는 첫 칩을 시장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NV1은 당시로선 미친 발상이었습니다. 그래픽, 오디오, 게임 컨트롤 기능을 모두 한 칩에 통합하자는 것, 즉 그래픽 카드이자 사운드 카드이자 콘솔 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아직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NV1은 기술적으로 너무 앞서 있었고 그래픽 렌더링을 사각형이 아니라 곡선 단위로 처리를 했습니다. 즉 화면을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게임들이 그 방식을 지원하지 않았죠. 그래픽은 훌륭했지만 가격은 너무 비싸고 드라이버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첫 작품의 판매량은 저조했고 회계팀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현금이 한 달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젠슨 황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고 잠시 후 젠슨 황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한 달 안에 세상을 바꿔야죠. 그렇게 첫 작품에 대한 실패를 교훈으로 얻고 그는 시장과 함께 진화하는 전략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제품 리바 128은 3D 그래픽 시장의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적인 가격이었죠. 1997년 리버 128 출시 1년 만에 매출은 2억 달러를 넘겼고 1999년 엔비디아는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며 한국의 게임 부흥을 이끌어냈고 PC방 문화를 만들어내던 시기였죠. 이때 젠슨 황은 한국에서 게임 부흥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한국에까지 찾아와 직접 그래픽 카드를 홍보하기도 했고 실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죠. And I came to Korea for the first time when I was a very young man to introduce to you G-Force, to bring G-Force to Korea. G-Force and Korea grew up together. Today when NVIDIA came back, as you know, NVIDIA is the world's largest company. Without PC gaming, without PC bungs, without esports, there is no NVIDIA today. 게임 산업에 집중했던 이건희 회장을 통해 삼성과의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In 1996, I received a letter from Korea. It was from Jay's father.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And it was written very beautifully. And the letter described, I have a vision for Korea. He would like my support to create the world's first video game Olympics. We're working with Samsung in manufacturing, of course. They are the first partner NVIDIA had in building memory technology. 그렇게 회사를 성장시키던 젠슨왕은 한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GPU의 구조 속에서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연산 유닛들이 동시에 계산하는 방식. CPU가 하나의 머리로 생각한다면 GPU는 수천 개의 손으로 동시에 문제를 푸는 존재였죠. 그래서 쿠다가 무엇이냐고요? 원래 GPU는 그래픽을 그리는 칩이었습니다. 게임 속 캐릭터, 그림자, 조명, 효과 등을 빠르게 연산하는 역할이죠. 하지만 이런 그래픽 연산은 수천 개의 숫자를 동시에 계산해야 되죠. GPU는 본질적으로 병렬 연산에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젠슨 왕은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칩이 이렇게 빠르다면 꼭 그래픽에만 써야 할까? 그래서 GPU를 일반 수학 계산, 과학, 인공지능, 물리 시뮬레이션에 쓰려면 프로그래머들이 GPU에 직접 명령을 내렸어야 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쿠다입니다. 쿠다가 세상을 뒤흔든 건 2012년이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한 연구팀이 GPU를 이용해 딥러닝을 시도했죠. 그 결과 이미지 인식 정확도가 이전보다 10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칩은 엔비디아 GPU, 그리고 언어는 쿠다였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 예를 들어 챗 GPT나 자율주행, 로봇, 의료, AI까지 모두 쿠다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전 세계 인공지능의 90% 이상이 엔비디아 GPU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엔비디아의 주가는 미친 듯이 성장하였죠. 미국의 기숙학교에서 청소하던 소년이 이제 AI 시대의 왕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And a lot of people say, you know, find something you love. I don't know about that. I guess I've fallen in love in many things that I do. I loved it when I was a dishwasher. I loved it when I was a busboy. I loved it when I was delivering papers. I loved it when I was waiting tables. I've loved every single job that I've ever had. And I loved every single day at NVIDIA that I've ever had. And I just learned to love what I'm doing. And so I guess it's probably harder to find something that you love, but it's easier to fall in love with what you're doing. And once you fall in love with what you're doing, because you just desperately want to do a good job at it, it's easier to do it well and do it hard.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